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18년을 다니고 현재는 퇴사하고 지금 온라인과 임대업을 하고 있는 44살의 바슬러라고 합니다. 대표님 근데 네. 여기 오늘 네. 이거 아파트로 불러주셨는데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사실 저도 뭐 자주 오진 않는데 제가 여기를 매입한 지 한 8년 정도 돼가지고 여기 부동산을요? 조만간 저도 이제 좀 매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겸사겸사 왔습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네. 진짜 대한민국에서 상위 1% 그죠 대표하는 강남 파워팰리스 근처 도곡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 그럼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는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시세가 한 38억에서 한 40억 정도 사이 하는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매물이요? 그렇죠. 네. 와, 네. 사전에 이제 출연 신청해 주실 때 보니까 네. 서울에 아파트도 몇 채 갖고 계시고 건물까지도 지금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나만 하기에도 바쁘신데 맞아요. 온라인 사업에다가 임대원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뭐 사업할 때 항상 이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저희 직원분들이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온라인 사업이랑 지금 네. 부동산 업으로는 네. 매달 수익이 어느 정도씩 규모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 거는 대략 한 뭐 1,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쇼핑몰은 약간 이게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올 때는 뭐 1억 한 8천 정도까지 나오니까 매출이야? 매출이 그렇죠. 공동구매는 수익이 한 10에서 15% 사이고 구매 대행 한 1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심플하게 좀 정리해보자면 네. 총 합산 매달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2천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업은 어느 정도 좀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서 굴러가는 그런 체제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이게 부의 상징인 피사차를 모시네요. 네. 와, 이거 솔직히 지금 아직도 삼성 다니셨으면 네. 못하는 차 아니에요? 대표님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짜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삼성전자를 그것도 18년간 다니셨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안정적인 노후라던가 그런 게 좀 보장되어 있으신데 그 따뜻한 곳을 도대체 왜 나오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는 안 돼서. 근데 이제 저는 원래 회사를 다닐 때도 이 회사가 내가 될 수 없듯이 결국 언젠가는 나도 나가야 되니까 그 선택을 내가 좀 먼저 하자. 그리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꿈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비록 대한민국에서 거의 넘버원 기업을 다녔지만 네. 결론적으로 나도 대체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개념인 거고. 맞아요. 내 거를 좀 일찍 해보고 싶다. 맞아요. 그 생각이 좀 크셨나 네, 보네요. 그런 것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실례가 안 되면 네. 18년 차 정도 삼성전자 다니셨으면 네. 마지막으로 받았던 세후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세 전후로 아마 한 1억 5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많이 받으셨네요. 언제 퇴사하신 거예요? 퇴사한 지는 작년에 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만약에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 사표 쓰실 거예요? 썼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회사에서 임원이 뭐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라던가 이거 온라인 사업은 네. 퇴사하기 전에 네. 초반에 병행을 좀 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제가 2015년, 16년도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그래서 좀 오래됐고, 구매 대행하고, 이런 것들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온라인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팔고 싶은 상품을 더망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오픈마켓에 상품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상품을 발송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위탁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리스크가 최소화되고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소자본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위탁 상품들을 프로그램 통해서 대량으로 등록한다는 그 개념일까요?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손쉽게 올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나이키 제품을 하나 올리려고 한다면 이 제품을 촬영하고 이걸 뭐 한 땀 한 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품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크롤링 방식으로 해서 상품을 쭉 다 긁어가지고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크롤링이라면 어떤 개념이에요? 이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네. 이거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상품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롯데온에서 나이키 상품을 찾아가지고요. 그러면 이 상품을 이제 제가 쭉 올린다고 한다면 네. 여기에 있는 그냥 이 URL만 따가지고 네. 이 도망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링크를 바로 기입하면 이제 상품이 쭉 나오잖아요. 오. 이 중에 이제 제가 팔 것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아까 링크 있는 제품들 싹 다 리스트업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오. 그리고 아니면 모두 다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상표권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없애주셔야 된다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저장된 상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픈마켓, 소위 말하는 이제 쿠팡이나 뭐 11번가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다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판매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신규 상품 수집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네. 지금 바로 제가 방금 가져온 상품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품 확인하면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매출은 이제 5월 달까지는 거의 1억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테스트 기간이거든요. 이제 1, 2, 3월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3개를 썼어요. 이제 3천 해가지고 대략 한 1억씩은 계속 나왔었고, 네. 이제 4월부터는 완전히 다 통합을 했거든요. 네. 프로그램 하나로 해서 1억 이상 나오고 있는데, 네. 6월부터는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내가 관여를 안 하고 직원들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첫 번째 테스트를 하는 게 있고, 네. 이거 프로세스화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2억까지 네. 가능하다면 네.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만으로 네. 내가 아예 일하지 않아도 그렇죠. 일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잘 해준다면, 지금도 루틴을 좀 잡아놓긴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1, 2억 정도의 네. 매출이라면 네. 지금 이 테스트가 통과한다면 네. 직원 네. 몇 명으로 정도의 매출이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 매출 2억 기준으로는 한 3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적인 인건비로만 따져도 300 잡아도 근데 만약에 1,000만 원 빠진다고 하면, 그러면은 마진을 뭐 한 15% 정도 보면 월에 한 3천 정도 수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 이제 대량 등록 그렇죠. 시작하셨을 때 네네. 초기 비용은 얼마 가지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뭐 몇백만 원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몇백만 원 필요 네. 없는데 그거를 몇 달째 시작하고 나서 1억 매출을 찍은 거예요? 1억을 찍는 데는 한 1년 걸린 것 같긴 해요. 1년 네. 정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1억 찍은 네. 거면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판매하시는 제품 가지수는 네, 네. 대중 없이 여러 카테고리를 다 팔고 계시는 거예요? 신발 위주로 많이 판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채소, 과일 이런 거 위주로도 좀 상품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의류서부터 네. 농수산물도 네, 농수산물도 같이 하시는 가능합니다.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 취급하시는 판매 제품 가지수가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가? 지금 전체로 보면 한 20만 개 정도를 핸들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아까 이런 식으로도 그렇고 네. 지금 나이키라던가 이런 브랜드 제품들도 취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네. 저작권 관련해서는 괜찮은 거예요? 네, 약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리스크는 없어야 되겠다. 이미지를 굉장히 검수를 꼼꼼하게 하고, 그게 아니면 해외에 있는 이미지를 써서 조금 그런 리스크를 좀 해칭하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의 또 네. 이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저작권을 좀 방어하는 방법도 갖고 계신 거네요.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없이 사업을 좀 오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뭐 AI 툴들도 많고 네. 자동화하는 이제 방식들이 많은데 네, 네. 그 중에서도 이 이제 더망고라는 이 툴을 쓰시는 이유는 따로 있으신 거예요? 더망고는 아까도 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뭐 나이키 상품을 올린다고 하면 네네. 이 소싱 사이트에서 네. 저장하고 마켓 상품을 굉장히 빠르게 내리고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도 있지만 해외 상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상품 발휘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더망고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거의 매출 1억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매출 1억 그런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시작한 지 얼마 만에 그러면은 그 매출을 달성하신 거예요?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 네.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수동으로 한 달 한 달 그러니까요. 하셨다면 그러면은 한 1,000, 2,000 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네. 사실 매크로로 대량 등록하는 프로그램들이 네. 사실 이제 시중에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것들도 네. 좀
써보셨을 텐데. 다른 프로그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양한 소싱처에서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올리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뭐 나이키 상품을 5만 원짜리를 가져와서 수수료를 붙이고 뭐 한 8만 원에 판다고 해보면 8만 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원래 있던 나이키 상품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8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에 팔아야 마진이 남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가격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판매자들한테는 그게 당장의 수익처다 보니까 네.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실제로 업로드를 하다가 품절이 된 게 있어요. 그럼 네.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해주고요. 상품 업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가격과 재고를 연동을 시켜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매뉴얼이 다 있군요. 그렇죠. 그걸 세팅을 해놓고 날짜랑 이런 것들을 범위를 지정을 해서 네. PC로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20만 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가격이 연동이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대량 등록한다 했을 때 한 개 기준이라면 네. 얼마나 걸려요? 이거 더망고로 하면 도망고로 업로드 하는데 뭐 한 1분 정도면 하나 올라갈 것 같고요. 1분 정도? 1분 정도에 각 오픈마켓에 다 업로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1분 정도면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안 하고 네. 수동으로 그 각 오픈마켓에 업로드를 한다. 네, 그 프로세스 다 따져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글쎄요. 초보자 기준으로 하면은 하다가 죽으면 빡쳐도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도 네. 못할 것 같아요. 좀. 수동으로는 잘 안 해요. 그럼 소위 말해서 네. 요즘 같은 툴로 적용했을 때 네. 진짜 자동 AI 네. 프로그램 개념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굳이 볼 수 직접적으로 있죠. 안 해도 그렇죠. 자동으로 계속 등록이 되고 그렇죠. 안에 상품 정보랑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업데이트 되니까 네. 그죠? 저는 그래서 더망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뽑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이게 빠르게 네. 매출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이 업로드되는 양 자체가 그렇죠. 비교가 안 되다 비교가 안 보니까 되는 거죠. 어쨌든 팔릴 수 있는 네.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리 매출이 나오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자본 자체도 위탁 개념이다 보니까 네, 저자본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요즘에 사실 저는 더망고를 잘 안 보고 있어요. 저희 직원 2명 있거든요. 상품도 삭제를 하고 업로드도 하고 이걸 전부 다 둘이서 하고 있어요. 모든 걸 거의 자동화 해놨기 때문에 제가 크게 뭐 더망고를 지금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크게 관여하진 않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그 매출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2명이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초창기 때부터 바로 매출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그럼 독학하신 거예요? 그 동클래스라고 저도 이제 수업을 들었고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해를 더 높이면 충분히 이거 가지고 더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이메일로 봤을 때 듣기로는 이게 강의 도중에 매출이 난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게 좀 이해는 안 돼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수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진짜 왕초보였죠. 근데 그런 왕초보가 해도 출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결과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보고 믿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이 해서 다 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 해보니까 저도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아요? 네. 뭐 여기는 뭐 제가 인증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대표님보다도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이 그렇죠. 매출이 몇 천만씩 나오시는 분들은 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부동산으로 그렇게 투자해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의 서울의 아파트 설치에다가 네. 매물 하나도 지금 강남 타워팰리스 근처면 네. 거의 웬만한 시세로 봤을 때 상위 1%인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가로서도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네. 내가 부동산으로 투자로 이렇게 또 성과도 올리고 하다 네. 보면 나는 이걸 업으로도 네, 맞아요. 부동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텐데 네. 굳이 온라인 사업을 왜 병행을 하시나 그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해요. 네. 처음에 이 더망고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돈이 없는데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어느 순간 이제 시드가 고갈되는. 그렇죠. 없는 시드를 대출을 막 엎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오면서 이제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경기가 또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매도도 안 되고 이제 자금의 어떤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부동산만 가지고서는 이게 답이 아니구나. 뭔가 내가 확실한 어떤 포지션을 또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아, 사업이 계속 굴러가는 새로운 어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찾은 게 이제 더만고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또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시드를 또 만들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부동산에 또 다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사전에 네. 이번에 그 서울 아파트 팔아서 네.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보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주로가 어느 정도 차익을 많이 보셨어요? 아, 많다면 많은데, 일단 제가 이제 매입을 한 거는 이게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거예요. 샀던 거는 그때 6억 9천에 샀었고, 이번에 매도를 한 거는 16억 500에 매도를 했으니까. 16억이요? 네. 아, 실례지만 지역은 어느 쪽이에요? 성동구, 마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매도를 했습니다. 대표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결과론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일단 누가 봤을 때는 네. 고생도 안 하시고 네. 이제 성공한 모습이 보여지시는데 그래도 그 이면에는 좀 나름 맞아요. 고충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이 장애가 좀 있어요. 이제 다운 증후군이에요. 아. 네, 굉장히 케어가 많이 필요하고 네. 와이프 혼자서 케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를 가면 그런 거에 대한 건 있고 이제 지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와이프가 다 짊어져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결정을 한 거는 이제 내가 회사를 나와가지고 가정에 뭔가 보탬이 되면서 수익도 창출을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쇼핑몰도 잘 되고 임대도 잘 되고 다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저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가족들하고 잘 행복하게 지내는 게 사실은 저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집안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맞아요. 자연스럽게 또 이제 케어를 그만큼 해줘야 맞아요. 되다 보니까 네. 환경 구조상 맞아요. 또 이제 빨리 나만의 수익 구조를 네. 찾을 수밖에 맞아요. 없었던 맞아요. 그런 또 내면이 네. 그런 상황이 있었네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대표님 오늘 촬영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성공한 그죠? 어떻게 보면 삶을 살고 계신데 끝으로 뭐 지금 영상 보시고 네. 많은 분들이 좀 대표님의 삶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영상 보시고 네. 좀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돌아서서 보면은 저도 굉장히 굴곡이 많았고 인생은 누구나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사나 아니면 회사에서의 어떤 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걸 딛고 일어서려고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대한민국의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돈 버는 형님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부동산 임대 매매업과 와이프를 도와 대량 등록도 진행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침부터 컴퓨터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에 어제 들어왔던 주문도 보고 매출도 체크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매출 체크는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어제 주문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그중에서 어느 정도 발송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최근에 매출이 높게 나오지가 않아서 좀 부끄럽긴 네. 한데요. 네네. 어제까지가 5월 16일이었고 네. 어제까지 한 3천만 원 정도 저희가 물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뭐 현재 수준이면은 이제 한 달 해서 한 6천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마진율 한 15% 정도 보면 900만 원 정도, 고정비를 300 정도 빼면 500에서 한 600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습니다. 저는 상당히 사실 어릴 때부터 부동산을 시작을 했고요. 2005년도에 첫 아파트를 샀었죠. 첫 경험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사고 임대 수익을 얻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판매했을 때 경기가 크게 좋지 않더라도 수익은 난다. 아이가 생기고 하는 와중에도 제 나름의 원칙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 40대기 전까지는 아파트에 제가 돈을 깔고 앉아서 살고 싶진 않다. 그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나이 40이 넘으면 그때는 조금 안정적이어야 되니 내가 내 집에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바로 네. 시작을 해보셔야 돼요. 아, 이게 한 개 한 거랑 안 한 거랑 경험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19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그 중간에 이런 파도는 있겠지만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 상승이 생기는데 집값이 안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것만 이해한다고 하면 부동산 재테크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 앞에 아무래도 제가 오피스텔 투자를 남들보다는 좀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하시는 분들한테 좀 발표를 하려고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대충 몇 번 정도 해보신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고 팔고 한 게 한 10번 정도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오피스텔이랑 이런 걸 다 합치면요? 요즘은 매매보다는 임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사고 판 건 한 10번 정도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아파트 한 3채, 오피스텔 18개. 뭐 요 아파트 정도. 3채, 네, 오피스텔 맞습니다. 18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준주택에 대한 개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고요. 부가세는 별도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평소에 책 많이 보시나요?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3-4권 정도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모님이 서점을 하셔서 훨씬 책이 좀 가깝고 더 친근하시겠네요. 요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는데라고 하면 그 책들이 주변에 있으니 아무래도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되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시는 게 뭐 투자관이나 자산운용에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예, 저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투자를 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책으로 미리 보고 투자를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소액을 가지고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게 경매나 공매나 이런 방법으로 물건을 좀 싸게 사면 거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인테리어를 해서 월세를 내놓으면 기본적으로 보증금도 일정 수준 이상 받을 수 있고 월세도 괜찮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돌릴 수 있는 거죠.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했는데 상관없나요?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게 주거래 은행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거야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은행은 쉽게 말해서 돈 되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거든요. 네네. 1금융이다 2금융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제 조건에 맞는 곳을 가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장기로 갖고 가기 위해서 이율이 낮은 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이율이 좀 높더라도 한도가 높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 대출의 목적이 이율이냐 한도냐 내지는 저는 어떻게든 이 물건을 빨리 팔아서 빨리 수익을 얻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율이 좀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으면 좋을 거야. 이러면 그런 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아까 소액으로도 시작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한 얼마 정도는 모으고 시작하는 게 좋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좀 편하게 어떤 매매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네. 한 1억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대출을 껴야 된다라는 대출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계시면 1억짜리 물건도 대출을 8천만 원 받으면 결국 2천만 원이 제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2천만 원 갖고도 1억짜리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필요한 건 2천만 원인 거죠. 네. 지금 대표님도 대출을 많이 받으신 상황인가요?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이자랑 원금 일부 상환해서 한 달에 한 9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일반적인 가계대출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거나 1년 이후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네. 그런 대출들이고요.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은 보통 시설대출이라고 해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3년씩 납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가능합니다. 요즘 임대에 대한 좀 인식이 예전만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임대를 또 계속 이렇게 선택해 나가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이제 주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어딘가에서 살아야 되는데 임대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진입을 잘 안 하려고 할 거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사람이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가격은 싸지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지금 임대업에 진입하기에는 저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달에 950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자를 빼고 대략적으로 한 550만 원 정도 순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의 대량 등록 쇼핑몰은 어느 정도 수입이 나고 있나요? 평균 잡아서 한 400에서 500 정도가 나고요. 많이 날 때는 한 900 정도도 났습니다. 아, 순수익으로. 네, 맞습니다. 아, 그래도 두 개를 합치면 거의 1000에서 뭐 한 1500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부업으로만. 네, 뭐 평달 평균 기준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나온다고 봐지고요. 와. 현재가 지금 살아오면서 사실 빚이 제일 많은 시기예요. 저희도 빚을 안 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을 사고 거기서 임대 수익을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 부채가 거의 한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억이요? 네. 경매나 공매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건 자체를 싸게 사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건을 취득을 하고 거기에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대출이 부실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보이는 저 오피스텔입니다. 신화 한일. 5층에 한 세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게 신탁 공매로 물건을 사서 네.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고 현재는 지금 월세 세팅을 해놓은 그런 물건입니다. 나머지는 해운대 예안이라고 네. 중동역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에 한 채가 더 있고요. 네네. 나머지 16개는 마산 하포구의 고려타워라고 하는 건물에 16개가 있습니다. 아, 한 건물의 거를 16개 가지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아, 그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수익률이 가장 큰 기준이라고 보고요. 네네. 저는 임대 사업을 주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수익률이 나오면 어디든지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보고 부가적인 기준이 있냐라고 보면 지하철이 가까운 역세권이면 제일 좋고요. 아, 네네. 아무래도 세대가 100세대가 좀 넘어가면 관리가 용이하니 그 두 가지 기준을 지키면서 수익률이 나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운영하시다 보면 뭐 어려운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경매로 물건을 받고 네. 잘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는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 나가겠어. 나는 사실 전세 사기를 당해서 돈도 다 날렸어. 네. 이런 분이 있었는데 한 5개월 정도 협의를 하다가 적지 않은 금액을 드리고 내보내게 됐던 경우가 있었고요. 아, 네. 지금 세입자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이분은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 계세요. 아, 법적인 절차를 거치자고 하니 결국은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분과 1차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갔다 왔었어요. 그분이 이제 갚을 의향은 있으셨나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도 이 소송을 잘 해결을 해서 나와서 비용을 주고 정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꼭 명도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살도 계신 분을 내보내야 또 인테리어를 하고 신규 세입자를 맞췄을 때 저희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일단 다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분들의 그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지 않나요? 보증금을 다 받아 가실 수 있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면 저희랑 한테 협상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사정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임대료를 적게 주려고 하겠죠. 근데 저희는 임대료를 적게 받으면 수익률이 또 안 나게 되는 구조거든요.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서 수익률을 높게 받는, 임대료를 높게 받는 게 저희 목적이다 보니 그런 그분의 사정과 저희가 원하는 사업의 방향은 안 맞는 거죠. 부동산이랑 쇼핑몰은 되게 성격이 다른 부업이잖아요. 네. 부업 선택의 뭐 기준이랄까, 뭐 대표님의 경험에 비춰서 뭐 부동산은 이런 분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쇼핑몰은 이런 분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쇼핑몰은 제가 생각할 때는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면은 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나는 시간을 꾸준히 들여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이 하면 아무래도 훨씬 효과적일 건데
매출이 일정 부분 넘어가면 사업으로서 인식과 그다음에 직원을 잘 관리하시는 분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임대업은 사실 크게 어떤 요건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네. 진입에 대한 심리적인 허들이 있다 뿐이지 일단 한번 진입해 보면 이거만한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게 됩니다.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아빠 가난아빠를 읽어보면 네.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로 구분을 해요. 근데 나쁜 부채는 뭐냐?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싶어. 네. 맛있는 거를 먹고 싶어. 네. 나는 좋은 데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빌린 돈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서 당장 이자만 나가고 수입이 없는 그런 부채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좋은 부채는 어떤 실물 자산을 샀다. 오피스텔 같은. 네. 근데 거기서 수입을 발생시켜 준다. 이거는 수입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좋은 부채라는 거죠. 돈을 벌어다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채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부채는 나빠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한 부채는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수익률을 증대시켜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저는 알아야지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인생에 좀 궁극적인 목표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짧게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먼저 세우거든요. 네. 올해만 제가 봤을 때는 임대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 임대를 좀 더 잘하고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뭐 1억 5천 이상 남기고 대량 등록을 통해서 매출을 10억을 만드는 게 일단 단기적인 목표고요. 향후 10년 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임대를 하고 있는 게 18개지만 이걸 100개를 만들고 싶은 게 중장기 네. 목표고요. 저는 사실 그 100채를 가지고 안정된 주거를 위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저도 수익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사람들도 거기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100채에 대한 제 비전 뭐 이런 겁니다. 혹시 투자나 부동산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도서관 있으시다면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하시는 일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엘버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 하시는 게 온라인 쇼핑몰 어떤 거 하고 계시나요? 현재 대량 등록으로 해서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구매 대행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쇼핑몰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온라인 쇼핑몰 하기 전에는 좀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네. 대학원을 다니다가 나와서 투자 사무실을 먼저 오픈을 했었어요. 네. 제가 이제 투자자분 모집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동업하시는 분도 마음이 맞아가지고 동업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 사무실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투자라는 게 주식이나 뭐 펀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물 옵션 쪽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선물 오래 옵션은 원래 투자에서 제일 끝단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투자해주는 자문 회사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운영해주시는 운영을 해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모아와요? 어떻게 대표님을 신뢰하고 투자를 해요? 저는 이제 실제로 알고리즘을 기획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수익률을 조금 증명을 하고요. 같이 수익률은 좀 좋으셨어요? 네, 좋은 편이니까 투자를 하셨겠죠. 네.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또 같이 동업하시던 분이 이제 좀 인맥이 좋아가지고 주변에 아는 분들하고 이제 또 소개 받아서 이렇게 같이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은 꽤 많이 모였어요? 네, 좀 모였었습니다. 그게 그 지인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네.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그 많은 거액의 뭐 몇십억을 갖고 와서 직원 그걸로- 한 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변수값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줘야 되고 네. 한 얼마 정도 운영하셨나요? 얼마 오래 못했습니다. 사실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 수익률은 좀 괜찮았나요? 네,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와,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투자해서 그걸로 선물 옵션으로 알고리즘 만들어서 하시다가 왜 1년도 안 돼서 그냥 그만두신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심한다고 조심을 했는데도 동업하시던 분이 투자금을 횡령을 하고 도망을 갔죠. 도마, 네. 그러면 그게
고객 돈 그냥 다 들고 그냥 도망가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네, 많은 부분을 이렇게 횡령을 하다가 제가 눈치를 챘어요 중간에.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다 모아서 네. 얘기를 하다가 그 와중에 도망을 간 거죠. 아,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다 갚아드리고 다 갚지는 못하지만 네. 예, 최대한 제가 능력 안에서 갚으려고 지금도 빚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꽤 큰 편인가요? 몇 억이 좀 됩니다. 아, 그 빚이 그렇게 많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걸 내가 갚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원망이 먼저 들었나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뭐 그냥 허탈하죠. 사실 투자 사무실을 할 때도 제가 월급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월급식으로 이제 받는 것도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게 하면서 이제 최대한 원금을 쌓아가야 키우기 위해서. 예,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돈을 최대한 안 빼는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옆에서는 뭐 달에 막 4, 5천만 원씩 쓰고 있으니까 아, 동업인이. 네. 아, 근데 그건 좀 심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랑 아직 연락이 안 되겠네요. 네 연락 안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온라인 쪽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할 일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또 온라인 부업이 유튜브에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어떤 거부터 해보셨어요? 대표적인 걸로 사진 파는 사이트 혹시 알고 계세요? 알죠. 뭐 아이스톡이라던가 뭐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크라우드픽인가 그것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사진을 올리면 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로 또 사진도 열심히 찍으러 다녔고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찍어서 특별히 작업은 하진 않고 약간 이 특색 있는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지금 사진 보여드리면 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특색 있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감이 안 와요. 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와. 빈 공항을 찍는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공항 관련해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자분들이 자료 사진이 필요할 때 이런 네. 사진들을 다운받아서 쓰는 거죠. 유료로 받잖아요. 네. 그 그러면 건당 이제 얼마씩? 저한테 건당 아. 돈이 들어오고 또 아니면 이제 도시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신호등이라던가 정거장 표지판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와, 근데 원래 사진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경험이? 전혀 그냥 돈 벌려고 하신 거예요? 네.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이 안 찍을 만한 사진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제 이런 표지편들도 기사에다 첨부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막상 찾아보면 없단 말이죠. 네. 본인이 가서 찍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한 게 국기 사진을 찍어도 되게 괜찮겠다는 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국기 동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펄럭이는 것들 있죠. 이건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송도 쪽에 보면 국기가 잔뜩 네. 있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때 가서 이렇게 딱 찍으신 거예요? 삼각대 세워놓고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진짜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올리면 실제로 돈이 됐었어요? 이거를 올리고 그때 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했었어요. 예. 디자인샵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디자인샵이라고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해서 올리면은 그거에 관련된 물품들을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네. 그 이미지를 누가 주문을 하면은 네. 그쪽 업체에서 자동으로 생산해서 고객한테 배송까지 해주고 아. 저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해외 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다가 또 제가 이미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올리고 예.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와. 네, 이런 이미지를 작업해서 이게 근데 이 이미지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런 식의 제품에다가 제품들에, 붙는 거네요.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와. 보고 누가 구매를 하면 저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죠.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잘 팔아야지 수수료가 들어오겠네요. 네, 그렇죠. 그 사이트에서 또 잘 팔려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수익화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랜덤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하고 정말 잘 버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인 것 같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정말 부업에서 요만큼 이게 돈 받는 정도고 네. 대부분은 다 이제 돈을 못 버시고 노력 대비해서 효과를 네. 좀 줬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것도 하면서 음식 배달도 했었고요. 음식 배달이- 쿠팡이츠 이런 데서 그때는 또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네. 배달 팁도 셌고 수요도 많았어요. 네. 수요도 많다 보니까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 피크 타임에 나가서 2시간, 3시간씩 배달하고 들어오면서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들어와서 또 이미지 만들어서 작업해서 또 올리고 디자인샵에 올리고 뭐 블로그도 좀 써보고 네.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했네요. 유튜브도 해보고 유튜브 다 했어요? 네. 아.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근데 다 좀 수익화가 좀 오래 걸리는 모델들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부터 부업들을 정리를 했죠. 온라인 쇼핑몰은 어떤 걸 배우고 하신 건가요? 처음에 친구가 추천을 해줬어요. 제가 부업을 여러 가지를 찾고 있는 걸 아니까 네. 워낙 많이 하고 있는 거 그 친구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도 하고 있다, 이거도 해보려고 한다, 이거도 해보려고 한다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이 있는데 네. 이것도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그러고 이제 강의 링크를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이거는 또 수익화가 좀 빠를 것 같은 거예요. 네. 제가 네. 하고 있는 것들보다. 네. 그래서
강의를 들었어요. 좀 없는 살림에 네. 결제를 하고. 중국 구매 대행이었어요? 네, 중국 구매 대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자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네. 올리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중국 구매 대행? 2년 전쯤입니다. 2021년 전쯤에. 네, 21년 9월쯤에 시작. 2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네. 딱. 예. 네, 그때 시작을 해서 다행히 운이 좋아서 예. 운이 좋아서 첫 달에 이제 월 1,000만 원이 찍혔어요. 매출로. 네, 매출로. 와. 그래서 순매출로 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알바도 쓰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장을 계속 해나갔죠. 와, 그러면 그 2년 동안 했던 것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신가요? 중간에 부침은 있죠, 당연히. 그렇죠. 부침은 맞아요. 있지만 그래도 뭐 우상향하는 네,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와, 그럼 대표님 지금 집에서 작업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숙소도 활용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가면 이렇게 뭐 재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네, 지금 제가 최대한 재고를 안 쌓으려고 네. 노력을 하는 편인데도 조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댁에 가서 한번 또 보면서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랑 코스닥 보고 밤에는 또 나스닥 보고 네. 그럼 선물 옵션이라는 게 국내 거예요, 해외 거예요? 해외 걸로 했습니다. 해외 걸로 하시고 국내 거도 하고 해외 거도 하고. 미국 거도 하시고. 네. 그래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3시간 운영이 돼요. 네. 1시간 이제 서버 점검처럼 네. 1시간 잠깐 쉬고 네. 새벽에 잠깐 쉬고 23시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프로그램을 걸어놨어도 이게 알람을 울리게 설정을 해놨어요. 네. 근처에 가면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거나 이게 프로그램을 100%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체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또 이상이 생겨서 체결이 안 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새벽에 계속 예, 계속 약간 5분 대기조처럼 조마조마하다가 잠깐 자다가도 알람 울리면 눈 떠서 막 다시 제대로 되는지 보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도 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지속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이제 아예 거의 안 지금은 하시는. 쇼핑몰만 하는데 사실 쇼핑몰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하다가 쇼핑몰 하니까 천국입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남의 돈을 몇 억씩 굴리는 거라. 뭐 하루에 1억씩 잃진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루에 1억씩 잃어요? 많이 잃었을 때는 제가 많이 잃었을 때는 한 하루에 5천씩은 잃었던 것 같아요. 5천, 6천씩은 이렇게. 와, 그러면 진짜 사람이 극단적이 될 것 같아요. 온갖 욕이 다 나오죠. 아, 근데 투자자들이 멘탈이 그냥 말이 멘탈이지 그걸 유지시키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이제 수익이 났든 뭐 손해가 났든 계속 중간 보고를 해줘야 되고 네. 약간 워렌 버핏을 참고를 했어요. 네. 투자자들한테 편지를 많이 썼다고 맞아요. 하니까 네. 그것처럼 이제 제가 카톡으로나마 뭐 이번 주 이슈는 이런 거 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고 며칠자에는 이런 게 손해가 났습니다라고 이제 그거를 리포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100%라는 게 없지 않아요. 없죠. 아무리 내가 실력이 없습니다. 뛰어나고 나라도 남들은 더 좋은 정교한 프로그램과 월거랑 그렇죠. 붙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와 수익률이 50%니까 내가 더 이길 확률이 많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쉽지가 않은 시장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또 그 안에 틈이 있긴 있나 네, 보네요.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하지만 이제 건강을 너무 갉아먹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신경, 제가- 잠. 뭐 프로그램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조금 더 덜 네, 피로했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 이제 몸으로 이제 몸빵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럼 직원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직원은 3명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그냥 외주로 해서 네. 사무실에는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 사무실은 아니고 저는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 그냥 재택근무로 해서 이렇게 다 시스템을 짰습니다. 네. 와, 진짜 나중에 그 시스템 짜는 노하우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아니,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예. 이제 가시죠. 예. 대표님은 그러면 이제 출근은 아예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건가요? 출근은 5초 걸립니다. 5초요? 그냥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면. 네, 일어나서 그냥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아, 그러면 밖에 나갈 일이 잘 없으세요? 어떠세요?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밖이라는 게 카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집에만 있어서 일을 하면은 제가 창의성이나 이런 게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최대한 일단은 나가서 카페 좀 대형 카페 같이 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평일에.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대형 카페 사람 없는데 평일날 낮에 가서 이제 작업하고 이렇게 저녁 전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집보다는 밖에 나가는 게 뭔가 네. 그 업무가 잘 되죠. 네, 그건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보통 7시에 눈 떠서 새벽 한 2, 3시까지 일하는 것 같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그러면요? 피곤하죠.
계속 그냥 진짜 일하시는 거네요. 네, 뭐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잠깐 나가서 뭐 카페 갔다가 또 일하고 밥 먹고 이런 식입니다. 외롭진 않으세요? 그래도 이제 사업이라는 게 혼자만의 싸움이고 혼자 그런 있는 공간에 있다 보면 식에서, 또 네.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외로울 때가 있죠. 그러면 같이 이제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합니다. 아,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진짜 외롭잖아요. 네. 특히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네. 네, 워낙 문제가 자주 생기다 보니까 네. 그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혼자서 몇 개씩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현타라 그러죠. 번아웃처럼 현타가 올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똑같이 그 쇼핑몰 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 이런 거 있는데 대표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같이 공감하면서 해결이 그 마음이 해결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지만 문제는 어차피 혼자 해결해야 되죠. 맞아요. 대표님은 그 온라인 사업이 네. 나중에도 괜찮을 것 같나요? 아니면 이거는 단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더 괜찮을 걸로 봅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아직도 넘어갈 수 있는 시장이 한참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전히 오프라인이 강세인 시장들도 차츰차츰은 더 온라인으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면에서도 수출이라던가 아니면 무역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죠. 사실. 그 오프라인보다 훨씬 많긴 많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끝났다, 온라인 쇼핑몰도 이제 레드오션이다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하는데 대표님은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안 하시나요? 끝났다는 말은 동의를 못 하고요. 네. 레드오션은 동의합니다. 그래도 네. 돈 벌 사람은 돈 번다. 레드오션에서 돈을 버는 거죠, 원래. 블루오션보다. 네. 블루오션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한정적이지만 레드오션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퍼센트가 더 높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같은 퍼센트로 봤을 때도 사람이 훨씬 많죠, 벌 수 있는 사람이. 네. 대표님도 2년 만에 이 정도까지 오신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저도 전혀 쇼핑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쇼핑을 안 합니다, 잘. 잘 안 하세요? 네, 쇼핑 자체를 옷도 잘 안 사고 네. 뭐 뭘 잘 사지를 않아요. 뭐 지금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네. 그런데도 제가 올린 게 팔리니까 신기하죠. 그리고 대표님은 매출 제일 많이 나올 때는 월 얼마까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뭐 매출이 높지는 않은데 지난달 기준으로 1억 3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 앞에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와, 근데 매출이 많이 나오네요. 그쵸. 온라인 사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네. 위에 상한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번 달도 제가 자금이 모자라서 조절을 했거든요. 조절한다는 게 이제 마진을 네. 올리든 상품을 내리든. 마켓을 좀 뺐습니다. 약간 자금 순환이 느린 오픈 마켓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한 2달 네. 붙이잖아요. 네, 그런 마켓들에서 너무 많이 팔리니까 네.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켓들은 지난달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마음 먹고 돈 많다고 하면 매출은 계속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시네요. 체력이 또 있어야겠죠? 체력이라는 게 또 네.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량과 직원 관리할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직원 관리가 생각보다 또 이게 폼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중고 구매 대행 관련돼서도 네. 좀 자세하게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건 얼마든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죠. 꼬치꼬치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사무실 겸 집이신 거죠? 네, 여기서 지내면서 이제 공간을 살짝 분리해서 네. 이쪽은 일하는 공간, 여기는 이제 쉬는 공간, 네. 여기는 이제 운동하는 공간 이렇게 와. 세 파트가 있습니다. 좁지만 세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또 다 재고들. 네, 위에 이게 다 제가 저 너무 싫어하는 재고들입니다. 그 재고라는 게 반품받은 것들이죠. 네, 대부분 반품이고 네. 상품이 불량인 경우보다는 네. 변심이거나 옵션이 다른 상품이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반품을 받아서 안 쌓으려고 하는데 쌓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와, 근데 이 컴퓨터는 네. 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상품 업로드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로 들었던 대량 등록. 네. 근데 이렇게 하면 하루에 상품이 몇 개 정도 올라가고 왔다 갔다 거리나요? 지금 관리하는 상품은 대략 한 10만 개 정도. 10만 개. 네, 10만 개 정도를 이제 거의 매일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데이트를 왜 해야 되나요? 상품에 이제 옵션도 바뀔 수가 있고 네. 품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네. 가격도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와,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드는 매출이 한 달에 1억 넘으시는 거네요.
네, 지난달에 한 1억 3천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대표님 혼자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직원은 하는 일이 뭐예요? 직원들이 보통 이제 파트별로 하긴 하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문 처리랑 CS 위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객이 주문했을 때 네. 주문 들어오면은 상품 주문 들어온 거를 이제 주문해서 보내고 네. 배송 과정도 체크를 하고 배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문의를 많이 주시니까 네. 문의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달고 아, 그런 CS가 것들을, 해주시는 네, 거고. 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재택근무로 하고 계시고요. 지부에서 하시고 계시고. 그 재고 위에 있는 그 재고 한번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아, 예, 되게 부끄럽지만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얘가 사람이 있을 공간이 없을 정도라서 아, 그렇습니다. 아, 위에는 또 여기 쓸 수 있는 건 없나요? 대부분 다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꺼내 보면은 이런 것들 있죠. 아, 다 새 상품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당근마켓에서 팔면 안 돼요? 당근마켓에서 팔면 되겠죠. 중고로 해서 아. 중고 새 상품으로 해서 팔면 되겠지만 와, 상품 제가- 진짜 많네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당근마켓에 연락하고 할 시간이 네, 없으시겠네요. 사진을 찍고 이거를 올리고 할 시간이 없어서 쌓이고 있습니다. 아, 삼각대 같은 것도 있고. 네. 이거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대충 물건 개수가 얼핏 봐도 100개는 넘는 것 같은데 객단가 한 4, 5만 원 쳐도 뭐 그렇죠.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내려가시죠. 아, 이거 누구 알바 시켜서라도 이거 좀 다. 네. 안 그래도 당근에서 알바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표님, 이 카드는 다 또 사업자마다 카드 쓰는 건가요? 카드도 이렇게 다 좀 사업자마다 분리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왼쪽, 오른쪽. 와, 근데 진짜 열 몇 개 되네요. 국내 카드사는 다 낸 것 같습니다. 그럼 포인트나 이런 것도 많이 쌓이겠네요. 네, 포인트도 쏠쏠하게 쌓이는 편이고요. 항공 마일리지 같은 것도 네. 유럽 갔다 올 정도는 쌓이고 뭐 이렇게 쌓입니다. 아, 그러면 어디 앉아 있을 때가 네, 조금 의자를 그 대표님 예전에 직원 좀 많이 쓰신 경험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몇 명까지 써보셨나요? 중국 반자동 구매 대행을 하면서 네. 한 15명 정도까지 있었어요. 15명. 네. 15명 어떻게 뽑았고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당근에다가 그 알바 공고를 올려서 한 명씩 구하다가 뭐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이.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당근마켓에 뭐라고 올리면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쇼핑몰 업로드 아르바이트, 네. 뭐 쇼핑몰 소싱 업무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그랬습니다. 파트별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5명이면 그분들한테 뭐를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네, 네. 대부분 쇼핑몰 하신 분들 혼자 하셨지 직원한테 이렇게 뭔가 그 외주를 주던가 할 생각을 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3년 동안 혼자만 했지 직원을 써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게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모르잖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업로드 업무가 필요해서 상품을 업로드하는 업무를 먼저 뽑았고요. 근데 그분은 쇼핑몰 모르시는 분들 업로드를 어떻게 해요? 제가 일단 화상으로 해서 다 네. 알려드리죠. 한 명 한 명 다. 네. 네. 그 처음에 알려드리고 그걸 녹화를 해놓고 그 다음 네. 분한테는 그걸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거 보고 업로드 하는데 그 알바분들은 뭔가 성실하게 안 하고 그냥 막 아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정도 하신 업무를 매일매일 체크를 했어요. 끝났다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셨나 하고 체크를 하고 체크해서 안 된 부분이나 이제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은 캡처해가지고 다시 또 카톡으로 남기고 공유방에다가 그러면 한 건당으로 돈 주신 거였어요? 네, 그때는 건당으로 해서 다 돈을 드렸고 건당은 한 얼마 정도 주셨나요? 건당으로 뭐 250원, 300원 뭐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와, 그럼 그분들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숙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 40건 정도 하셨고 아, 많이 하시네. 그러면 한 6천 원, 7천 원 버시는 거네요. 거의 한 최저임금은 거의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와, 그 정도는 맞춰주고. 와, 대단하시다. 네. 그러면 상품 업로드 하는 사람, 그 다음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 뭐예요? 다음에 이제 상품이 계속 주문이 들어오니까 네. 주문을 이제 처리하실 분이 필요해서 주문 처리하시는 분을 고용을 해서 네. 주문 처리 과정을 다 알려드리고 네. 배송 과정도 다 설명을 해드리고 네. 뭐 배대지는 어떻게 쓰는 건지 배대지에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이제 약간 직원 쓰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네. 저는 프로세스를 다 명문화해 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글로 써놔야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취소 반품이 들어왔을 때 취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반품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반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네. 하나하나 다 글로 써놨어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반품 들어온 상품이 배송 과정이 어디인가를 먼저 체크를 해요. 배송 과정이 현재 중국에 있는지 아니면 통관 중인지 네. 아니면 국내 배송 중인지 와. 그거에 따라서 케이스를 다 나누고 그 케이스에 따라서 또 가격 따라서 처리 방법을 조금 나누고 고액은 이제 워낙 비싼 것들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프로세스를 글로 다 써놓은 거죠. 그래서 중국 배송 중이고 중간에 취소가 들어온 경우에 네. 고객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다. 그러고 나서 공유방에다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긴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전부 다 타이핑을 대표님이 치신 거네요. 아니 그러면 상품 업로드 하시는 분, 주문 처리하시는 분, CS 하는 분, 또 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소싱하는 분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소싱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충분히 직원 교육을 해서 최대한 업무를 단순하게 만들어주면은 소싱하는 것도 직원으로 커버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싱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드렸어요. 아, 판매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순이익에 대해서 한 10%. 그리고 그분들마다 색깔을 다 정해서 팔리는 거를 다 이제 엑셀로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막 있는 게 보이니까 많이 입고 싶고 하겠네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트를 다 공유를 해드렸고 실시간으로 팔리는 걸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인센티브 많이 가져가신 분들은 보통 직장인 월급 정도 와. 가지고 나왔던 거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15명 운영해서 반자동을 했을 때 매출 한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때도 월 매출로 1억은 조금 넘었던 것 같고 이런 거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마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0%에서 40% 사이로 잡았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 안 하시고 좀 더 슬림하게 네, 운영하시나요? 지금은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소싱하는 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애고 업로드 파트도 없어졌죠. 업로드도 프로그램이 다 자동으로 하니까. 와,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15명에서 지금은 이제 3명으로 줄어들었네요. 네, 3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때 일하시던 분들이에요, 또 3분이. 그러면 좋은 소싱 사이트를 찾는 또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좋은 네. 소싱 사이트는 대부분 다 이제 많은 분들이 파시는 데가 좋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레드오션 많은 분들이- 들어가야지. 네, 레드오션에서 돈이 벌린다고. 근데 그 매출이 한 달에 1억 이상 되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닌데 대표님만의 조금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시즌 상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즌 상품이라는 게 네, 시즌 상품이 지금 뭐 11월이잖아요. 저번 달까지는 뭐 할로윈을 조금 네.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올해 할로윈은 조금 약했어요. 맞아요. 아마 이태원 네. 여파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크리스마스 용품들 아, 네, 12월 거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용품들을 끌어서 마켓에 뿌려놓는 거네요. 네. 주문 들어오면 거기 가서 결제하시는 거고. 네. 그럼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네. 오너먼트라 그래서 장식품들도 있고 네. 작년에 조금 많이 팔렸던 상품 이런 것도 공개해 주세요. 편하게 얘기하면 장식용 상자 많이 팔렸어요. 그 장식용 상자가. 상자가 그냥 네. 리본 포장된 상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뭐 7개 세트, 8개 세트 이렇게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상자째로 와요. 이렇게 네. 상자째로 이만한 상자에 배송돼서 와요. 와, 그러면 마진도 좋겠네요. 네, 마진이 좋죠. 와, 그러면 매달 시즌이라는 게 계속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노리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겠네요. 이번엔 크리스마스 시즌 끝났으니까 1, 2월에 팔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네. 계속 생각하고 와, 새학기 때는 또 새학기 관련된 제품이 그쵸. 있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네, 또 2월, 3월에는 또 농사 시즌이니까 농사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럼 농기계나 이런 것들. 네. 아, 중국 구매대행일 때 농기계가 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농기계가 참 많이 나가기도 하고 네.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양한 것들을 소싱하고 계시는데 그때그때 좀 필요한 것들. 그럼 10만 개면 그 관리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아, 10만 개가 상품이 많긴 많네요.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고 그냥 그 정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도 더 채용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번 달에 아마 한 명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생각에는 중국 구매 대행이 뭔가 메리트가 있는 사업 같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상품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다고 봅니다.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시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국내에서도 조금 보기 힘든 상품들도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소싱을 할 때마다 재밌습니다. 사진을 보고 이게 뭐지? 싶은 것도 꽤 많아요. 심지어 저기 반품 박스를 열어봐도 이게 네. 뭐지?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냥 양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또 저런 거 검색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죠. 대표님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대표님 찾아와가지고 중국 구매 대행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추천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천 안 하실 건가요? 저는 당연히 추천하죠. 이유는요? 일단은 정말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본이 들잖아요, 결제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생기니까 네, 일단은 결제될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담보로 해서 선정산을 받는다거나 네.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거나 네. 정책으로 해서 이제 또 대출을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고요. 네.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와, 그럼 대표님은 이렇게 중국 구대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목표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한 달에 얼마 벌어보겠다, 아니면 월 매출 이 정도 해보겠다. 일단 월 매출을 한 3억 정도까지는 하고 나서 월 매출 3억.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사업들로 조금 더 넘어가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목표로는 한 10억 달러까지 10억 달러면 한 1조 정도 되나요? 네, 1조 정도요. 목표입니다. 아니 그렇게 한데 아니 왜냐면 제가 요즘에 만났던 분들이 3분 계시는데 3분 다 목표가 1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1조 하려고 하면 그분들은 그냥은 안 되고 그분들 뵙고 싶네요. 그분들은 그거예요. 상장을 해야지 1조까지 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돈 벌어서 안 네, 되고 맞습니다. 뭔가 엑시트라든 상장을 해야지 1조가 되는데 그럼 대표님의 약간 로드맵이 좀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쪽을 월 3억 정도까지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게 캐시카우가 되니까 되죠. 캐시카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사업 쪽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와 1조 벌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1조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느낌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그 정도까지 경제적인 되면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돈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남을 돕는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아 맞아요. 예. 오늘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온라인 쇼핑몰 하고 있는 파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쇼핑몰 하고 계시나요? 쇼핑몰 사업은 구매 대행과 위탁 방식으로 하는 걸 프로그램을 써서 하고 있는 방식도 하고 있고 브랜드 유통 쪽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하시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구청에 가면은 공무원들 있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혼인신고하거나 이제 사망신고하면 그쪽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을 보셨을 텐데요. 지방행정 공무원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때는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서 인식이 사람들이 괜찮은 때였던 것 같은데 그만두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좀 처음에 이제 부업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내가 돈을 모으면은 한 달에 내가 300만 원 모은다고 치자 20년 동안 모은다 쳐 계산해보니까 7억 2천 나오더라고요. 인생의 이벤트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결혼하고 애 한 명 가지는 거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결혼할 때 3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3억 정도. 자녀 한 명 키우는 데는 내가 돈이 또 얼마 들까 봤더니 이제 신문기사에서 3억 8천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3억 더하기 3억 8천 하니까 6억 8천이 나오잖아요. 7억 2천 빼고 나니 4천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들 노년이 돼도 나중에 되면 남는 게 없는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돈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시에 부업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공무원만 하면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그때 하고 있었던 부업이 이제 과외, 논술 강의도 하고 있었고 학원에 출강도 하고 있었고 취미로 밴드를 했었는데 밴드요? 밴드 가끔 행사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그게 또 시급이 짭짤했었어요. 재즈 카페 가가지고 정기 공연도 하고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 하면서 밴드도 하고 가해도 하고 부업이랑 이제 공무원 월급 합치면 동장님보다 많이 벌었다. 동정님이 어느 정도 보셨는데요? 한 500 정도 버시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되면서 이제 그 모든 부업들이 다 망가졌어요. 가해도 못해, 공연도 다 다쳐. 끝나버렸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따박따박 월급만 들어오니까 진짜 암울하네. 다시 돈 벌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거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시작했죠. 그때 이제 쇼핑몰에 관심을 좀 갖게 되신 거네요? 바로 쇼핑몰은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 그때는 진짜 제가 공무원 그만둔다는 생각 하나도 안 했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하면서 병행해야 된다. 쇼핑몰이 보이더라고 그때. 일단은 사무실 안 내도 되고 나 혼자 살 수 있고 라이트하게 보이잖아요. 쇼핑몰은 바로 매출이 생기셨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중국 구매대행 시작했었거든요. 한 달 정도 했을 때 매출이 7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70만 원 매출 나오고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딱 석 달째 그때 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400만 원 벌고 나서는 바로 안 좋은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에 갈려져 들어가니까 내 삶이 완전 무너지더라고요. 본업도 지장받고 주말에도 못 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직원을 2명 뽑았죠. 절반 정도 버는 거는 그 사람한테 준다 생각하고 나는 조금 편하게 일해야겠다 생각해서 일 끝나고 와서 30분 정도 이제 그분 하는 거 보고 주말에도 그분들이 일해놓은 거 그냥 체크만 정도 하고 주말도 보내고. 그러면 지금도 그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쇼핑몰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랑은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진짜 초기 단계였고 좀 지나니까 이제 대량 등록 방식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도 대량 등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실제로 좀 유용한가요? 유용하죠. 확실히 유용하죠. 유용한 대량 등록이 있죠. 일단 이게 데이터 사업이에요. 데이터 사업. 사업을 하면서 팔리는 그 데이터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정교화 시킨다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초보자가 들어와서 돈을 벌면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이긴 하죠. 유튜브 보면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카테고리별로 찜이나 리뷰나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데이터랩 보면서 들어온 유입량 보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이템 스커트나 이런 거 경쟁 강도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량 등록을 안 하고 수동 등록이나 뭐 타겟한 상품들만 계속 하게 된다면 그 카테고리 매몰되고 상품 자체에 매몰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상품 쫙 깔아놓고 보잖아요. 막 10,000개씩 20,000개씩 이렇게 깔아놓고 보니까 이 상품 팔리네, 저 상품 팔리네, 이 상품 팔리네. 수요와 공급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타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동 등록이나 재고를 사입해서 하시는 분들도 대량 등록을 기본으로 깔고 가시면 좋은 게 시야를 넓혀주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사실 이거 매출은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약간 누르고 있어요. 많이 올릴 수는 있는데 안 올리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돈이 들어가요. 제가 신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파트가 데이터 사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진율은 어떻게 되나요? 15에서 한 20 사이긴 한데 매출 총익 기준으로 했을 때 20이에요. 이제 만약에 내 사업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전 이거 하나로도 2천에서 3천 사이는 꼭 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매달.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대표님은 어떤 프로그램 쓰시나요? 저는 더망고라고. 그 프로그램을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대량 등록 이 개념에서 쓰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일 사용자 수가 많아요. 보통 대량 등록 프로그램들이 이제 수입 사이트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프로그램의 가입자 수가 늘면은 이 사이트들을 긁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사이트 자체가 망가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 사이트를 막 긁기 시작하면 이 사이트들이 좀 망가지거든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이 수입 사이트를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좋겠죠. 더망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이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좀 개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개발을 해줍니다. 네. 두 번째는 동기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네요. 시간이 지나면은 정보가 썩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격이랑 재고가 바뀌어요. 정보가 안 바뀌면은 물건이 팔려도 못 파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가격이 확 바뀌어버린다든지 재고가 없다든지 하면 못 팔겠죠. 그러면 정보를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작업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또 잘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같은 프로그램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버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제 월급 받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임계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냥 일하면은 월급이 들어오거든요. 그 월급 받는 걸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내가 일은 일만큼 하는데 왜 돈이 이렇게 안 벌려, 이거 갖고 고민을 하시거든요. 자기가 몇 시간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몇 시간 해서 요만큼 왔으면은 안 돼요. 결국 이걸 넘어가야 한 시간을 하더라도 넘어가면은 돈을 벌리는 거거든요. 그 임계점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못 버는 분들도 있는 거죠. 어느 지점부터는 돈을 벌리기 시작할 건데 이때까지 내가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대량 등록이라는 사업이 가진 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창업 비용이잖아요. 돈이 얼마 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치킨집 창업하는데 1억 400만 원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회수하는데 기간은 얼마 걸리는가? 2년 6개월이 걸린대요. 그리고 나서 그 기사의 결론은 뭐였냐면 치킨집 창업이 다른 창업보다 유리한 지점이 있다는 거였어요. 회수 기간이 2.6개월이면 좋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 창업은 말도 안 되게 좋은 지점에 있죠. 창업 비용이 일단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프로그램비하고 정보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벌어낼 수 있는 캐파잖아요. 수강생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계신데 그분 한 1,500만 원 정도 벌거든요, 한 달에. 네. 매출이. 순이익이. 순이익이요? 예. 근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죠. 1,000만 원에도 모으고 시작해야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겠네요. 그것도 안 모으고 하는, 그냥 여기 들어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매출 많이 내서 사업 빨리 해야지. 요거는 뭔가 중간 단계가 없어진 거죠. 등산 가려면 등산 장비는 갖추고 가야 되는 건데 등산 장비도 없이 가가지고 지팡이는 막 나무 짝대기 짚고 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장갑 2개 없냐고. 치킨집 창업에 비하면은 엄청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죠. 사실 쇼핑몰 강의가 진짜 많잖아요. 저도 그중에 한 3-4개 정도는 유료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돈을 내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뭔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대표님 강의는 신뢰해도 되나요? 제 강의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일단 근데 강의 보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 인증 꼭 보셔야 된다고. 왜냐면 그 강사가 자기 강의가 잘 되면은 수강생들이 매출 인증을 남기거든요. 매출 인증을 보면은 대충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오죠. 아예 매출 인증 남길 수 있는 채널 자체를 막아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좀 거르셔야 되고, 카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매출 인증 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활발하게 매출 인증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매출 인증이 있는가 없는가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혹시 그 매출 인증 저한테도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카페를 일단 들어갈게요. 일단 저희 이제 수강생들은 월별로 매출 인증을 쓰기 때문에 월달이 지금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지금 4월 매출을 인증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 4월 매출 인증을 지금 5월달 초에 이렇게 쓰고 계신 거죠. 2페이지도 있고 또 3페이지도 이렇게 쭉 있고 4페이지 쭉 가면 요까지가 거의 뭐 예. 네네. 글 이번- 하나 볼 수 있나요? 이번 달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글 하나요? 이분 봐야 되겠다. 슈단파. 예. 이분 1년 6개월 되셨고 1년 6개월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매출 인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좀 이따 볼 수 있어요. 예, 매출 4,700만 원 정도 나왔고 예. 상품 수는 2만 개. 예. 그리고 전년비 대비해서 예, 이게 월비도 이렇게 이런 분석도 해놨죠. 예. 이분이 글을 썼던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게시글 보기를 누르면은 네. 이분 글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쫙 있어요. 계속 매출 인증을 하셨네요. 예. 자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페에 가입을 꽤 오래 전에 하셨네요. 다른 강의도 좀 들으셨고 보면은 뭐 수강 후기부터 있죠. 예. 네.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이분이 처음 강의를 듣고 나서 수강 후기 남긴 것도 나와요. 네. 이게 될까? 뭐 이런 얘기 첫 수업 듣고 예. 그때 나왔던 숙제 해가지고 그때 100만 원 벌었던 거 100만 원 매출 나왔던 거 이것도 나오네요. 야, 이분은 그러면 계속 꾸준히 하셔가지고 지금 지난달 매출이 4천 예. 얼마였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저희 카페에 있는 매출 인증을 보면은 예. 사람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매출 인증이 있는 강의는 뭐 사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네. 제 강의 뭐에 대해서 뭐 신뢰할 수 있냐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하나만 딱 들자면 요거 딱 보면은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고객 리뷰 보고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이게 제일 확실한 리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량 등록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상품 등록이야 프로그램 통해서 대량으로 한다고 치지만 이제 CS하고 주문을 넣고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러면 제 마켓들에 있는 것들 주문을 그러니까 제가 마켓 관리자 페이지 하나하나 들어갈 필요 없이 네. 프로그램에서 막 주문을 일단 쫙 가져와 줘요. 그럼 요 화면에서 주문 처리는 다 하면 되고 CS도 여기 보시면 또 CS 관리란 창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지금은 다 처리를 해서 안 보이는데 보자. 이렇게 전체 문의 볼게요. 이렇게 쫙 뜨거든요. 네. 예, CS 문의도 여기서 프로그램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S나 주문 처리는 프로그램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품이나 교환 같은 것도 다 온라인상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반품 교환은 약간 좀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다뤄야 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품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죠. 반품 교환은 어차피 완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서 수강료가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수강생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강의료를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하시는 것 같나요?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에 문턱에서는 다들 가격 때문에 왁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은 다들 만족해 하세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쏟아 드리거든요. 4주 동안 진짜 제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전 더 좋은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진짜 다 쏟아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료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러움이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망치는 것도 저는 원치 않아서 이 가격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판이나 뭐 맛보기 무료 강의 같은 것도 있으세요?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체험판은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이제 버전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에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에어 같은 경우에는 체험판이 있어요. 2주 정도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있나요? 네, 링크를 하나 드릴 건데요. 에어 버전이 원래 가입비가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 그거를 이제 면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무료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에게 또 무료 강의 링크도 하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쇼핑몰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부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만약에 하실 거면은 이제 그 인계점은 꼭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뭐 매출 인증 얘기도 드렸지만 매출 인증은 기본이고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들으세요. 온라인은 일단 그 내용 위주로 이렇게 나가고 그 내용을 알아서 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한번 듣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또 이렇게 복습할 시간을 주고 또 듣고 나면은 또 복습할 시간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사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그냥 던져두거든요, 사람들. 근데 잘 되는 강의들은 보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든 성장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제도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들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분들 전부 다 목표를 정하시고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수원에서 온라인 셀링 활동을 하고 있는 42살 됐네요. 김세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판매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매 대행이나 이제 위탁 형태로 하는데 이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 등록하고 무제고 형태로 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이 있고 반자동, 대량 등록 뭐 이렇게 있잖아요. 방식들이. 근데 대량 등록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컴퓨터를 사실 좀 잘 다루지를 못하는 편이라서 이커머스 이것저것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겠다 판단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엄청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뭐 어려서부터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30살까지 한 뭐 33가지 정도 막노동부터 해서 뭐 제약 영업 같은 것도 했었고 30대 초반 돼서는 이제 외식업 사업을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브랜딩을 해서 매장을 한 5개 정도까지도 했었고 그리고 뭐 호프집도 있었고 뭐 한식집도 있었고 디저트 가게도 있었고. 그럼 당시에는 연매출이 네.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저 연매출 한 30억 정도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그렇게 승승장구 잘 해오시다가 네. 이거 온라인 셀링은 그럼 어쩌다가 시작하신 거예요? 나름 성과를 좀 많이 얻어가고 있었는데 누구나 그랬듯 이제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워낙에 이제 벌려놓은 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부채가 그 당시에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정리를 다 하고 계산했었을 때는 이제 부채가 10억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액수로만 들었을 때도 사실 감당하기가 힘든 액수였는데 네. 뭐 코로나 시기에는 계속 매달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로스가 생겨서 한 달 내내 이제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이제 주된 업무였었고 정리를 하고 나서도 매달 이제 원금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뭐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빨리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제 영업 제한으로 이제 매장을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쿠팡 배달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차로 택배를 하는 일을 했었었는데요. 한 3일 정도 한 20만 원 정도 그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당일날 이제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일 다 끝나고 오는 길에 차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비만 한 400만 원 정도 나와서 참 안 돼도 참 너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갑자기 로또는 왜 사셨어요? 일주일에 이제 심신을 좀 다스리는 그런 약 같은 건데요. 제가 이제 부채가 한 10억 정도 있는데 작은 일인데 좀 저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한번 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좀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이거 사시고 네. 당첨된 적 있으셨어요? 10,000원. 선생님, 그럼 아까 빚 10억이라고 하셨는데 네. 빚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환한 상태예요? 2달 전에 정산했었을 때 한 1억 1천 정도 이제 상환을 해가지고 8억 9천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1억 정도는 상환하셨어요? 네네네. 이제 온라인 셀링 시작하시고 그걸로 상환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층이네요? 네, 복층입니다. 사무실이 되게 인테리어가 네. 러블리하네요. 꾸미는 거 좋아해서. 대표님 자리는 여기 2층이에요? 네, 회장석입니다. 모니터가 3대까지나 있네요? 모니터가 좀 여러 대가 있어야 이제 최대한 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쿠팡 스마트 스토어 포함해서 5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24년 기준으로 1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1월에도 한 9,500 정도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럼 평균 한 1억 가까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 매출이 한 80% 정도 되고요. 수익률은 한 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위탁에서 마진이 좀 적은 부분을 구매 대행으로 이제 상승시켜 주시는. 네네. 그럼 지금 팔고 계시는 상품 개수가 총 몇 가지 정도 돼요? 41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주로 팔고 계세요? 대량 등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력 카테고리를 정하지는 않고요. 정말 만물상이죠.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 실례가 안 되면 제품 하나 상세 페이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저께 저희 직원이 도대체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냐고 물어본 게 있는데 현신검의 어떤 그 일부 부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상세 페이지도 별게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지금 객단가도 좀 높은 편인데 네.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없어도 판매가 되나 봐요. 네, 사실 이게 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소싱처를 찾아서 이제 그쪽 해당되는 카테고리라든가 이런 것 URL을 프로그램상에 넣고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식으로 그 URL에 포함된 썸네일부터 가격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이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 입맛에 맞게 이것저것 정책을 만들어서 각 오픈마켓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루에 몇 개 정도 등록이 돼요? 뭐 몇만 개씩 상품 등록은 가능하고요. 야, 근데 이거 수동으로 하려치면 이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지금 전체 40만 개 정도 넘어가는 개수인데 저도 수동을 뭐 잠깐이나마 해보긴 했는데 상품 등록 하나 할 때마다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 하나 하는데요? 근데 저희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단순 계산만 한다고 치면 40만 시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수동으로 만약 등록을 하게 된다면.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네, 시간 절약은 확실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40만 개 이상 팔다 보면은 제품군을 파악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CS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럼? 상품이 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CS를 직접 다 이제 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해도 이제 모자르거든요. 이게 효율이 너무 안 나와서 이제 CS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 이제 반품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환불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이제 상품을 하나라도 더 올리고 그리고 더 매출을 하나라도 더 끌어올리는 전략이 좀 효율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량 등록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계정이 날아가는 경우도 빈번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매출이 좀 출렁일 때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앞전에 보면은 거의 1억대의 매출을 유지하고 계신데 뭐 거기에 따른 조금 대표님만의 판매하시는 방향성이 좀 있으세요? 실제로 그 매출을 뭐 1억 정도를 이제 달성을 하신 분들은 사실상 많이 계신데 그 매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렇게 찍었다가 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래서 보시면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쿠팡에 많이 의존을 하세요. 트래픽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같은 노력 대비 매출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쪽에 집중을 하셔서 많이 하는데 반대로 이게 쿠팡의 사업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그 리스크는 이제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 이거를 최대한 사업자를 여러 개를 만들고 그리고 좀 리스키한 그런 마켓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한 이제 카테고리라든가 상품군으로 채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한 이제 옥션 지마켓 11번가는 또 거기에 맞춰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서 최대한 마켓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사업자라든가 그 마켓에 문제가 생겨도 그거로 인해서 매출이 출렁이는 게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걸 분산시켜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떤 변동성이 있을 때 상쇄시키고 대비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의 이제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선호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대량 등록을 제가 굳이 붙어서 하지 않더라도 저희 이제 직원들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보분들이 이제 온라인 셀링을 이제 생각하실 때 보통 부업 형태로 많이 생각을 하실 거고 여기서의 핵심이 그러니까 무재고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초반에 대량 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라도 상품을 보는 눈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팔려 나가는 상품들의 데이터를 좀 수집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시면 다른 셀링을 하더라도 좀 더 그게 좀 많이 초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대량 등록 방식은 아직도 이제 초보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좀 유용하지 않을까. 장점이 좀 아직까지는 많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이제 뭐 점심 식사하러 왔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한 7년 정도 제 밑에서 있다가 본인들의 이제 브랜드를 창업을 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외식업을 망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지만 저보다 더 이제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생활 바운더리를 이제 얘기하다가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보니까 사실 뭐 기특하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오마지 생각해보면 좀 걱정되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제가 외식업을 하면서 있었던 동생들인데 정작 저는 그걸 포기하고 다른 업을 하고 있고. 감회가 또 새롭겠어요. 네, 감회도 새롭고.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식당 와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시면서 다시 외식업 쪽으로 하고 싶거나 미련 같은 건 남지 않으세요? 워낙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없고요.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느낀 게 항상 그 영원한 건 없고 비즈니스가 꼭 하나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저 다른 업을 또 시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게 뭐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온라인이랑 제가 경험했던 그 오프라인의 그런 경험들이 같이 좀 융합돼가지고 이걸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은 사실 많이 안 좋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 오랜만에 보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보죠.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일전에 빚도 그렇고 상황을 좀 대충 아셨어요? 크게 힘든지는 몰랐죠. 솔직하게 직원이라 이제 제가 직접 해보면서 느꼈죠. 많이 힘드셨겠구나. 좀 요즘 경기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어떠세요? 제가 코로나 때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매출이 어느 정도로 많이 떨어지셨나요? 저희는 한 30% 정도 빠졌는데 그걸 다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장님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요식업 해오시다가 지금 이제 온라인 판매 쪽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옆에서 보실 때 좀 어떠세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하던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업종을 변경해가지고 여기서 매출을 올리면서 이익 구조를 만든다는 게 전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리는 똑같아도 이걸 어떻게 하지? 저 되게 리스펙합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은퇴를 하시거나 다니면서도. 근데 주로 이제 많이들 좀 생각하시는 게 뭐 온라인 판매도 있겠지만 요식업들도 많이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두 개 다 해본 입장으로서 솔직히 어떻게 좀 느끼는지. 참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많은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오프라인, 온라인 할 거 없이 다 힘든 부분들은 마찬가지지만 그 확률을 따져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확률이 설령 똑같다 하더라도 외식업을 초기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 자본을 잃는 그 리스크와 또 온라인 셀링을 시작을 해서 최저 자본 뭐 하다못해 뭐 3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그 사업의 성패를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는 그 차이는 명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고수분들만 하셔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하는 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은 그래도 온라인 시장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 촬영해 오셨는데 네.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목표는 뭐 단계적인 목표는 빨리 이제 부채 청산하고 가정 꾸리면서 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목표고요. 온라인 셀링 같은 경우는 위탁, 뭐 구매 대행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큰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구조까지 도달하는 게 이제 사업적으로는 이제 계획입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부업으로도 그렇고 이제 온라인 판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 출연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부채가 이제 10억에 가깝고 나이도 많고 뭐 미혼에다가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저런 놈도 저렇게 이제 열심히 사는구나. 그리고 뭔가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도 어떤 그 희망과 계획을 갖고서 그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살아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힘든 부분은 각자 정말 다양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또 밝은 내일을 또 생각하면 또 사라지니까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겠습니다. 돈 버는 형님들 화이팅!